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난세 영어 흑인령을 아십니까? 269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을 넘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낫다는 새로운 공식. 근래 들어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빚어진 적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직업의 안정성과 소득, 복지 혜택 등 여러가지 면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보니 정규직은 선망의 대상이며 어려운 시험을 통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그것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는 과정에서 어려운 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이 반발하면서 근로자들 간의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현 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줄이고 비정규직과 자유롭게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도의 지식과 훈련, 전문성이 필요한 일과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일들만 정규직으로 두고 그렇지 않은 일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돌려야 한다. 공무원도 비정규직을 많이 두어 보다 많은 국민이 공무원이 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몇 년을 공부하여 어렵게 합격한 인재들이 민원 접수나 간단한 서류 처리 작업에 매여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인력 낭비이다. 그런 일들을 비정규직으로 돌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규직은 전체 일자리의 20 내지 30%면 충분하다. 어떤 이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눈이 휘둥그레질지도 모르겠으나 국민배당금제 같은 정책과 함께 추진하는 조건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배당금제 같은 제도를 시행하여 기본적인 수입이 보장되도록 하면 사람들은 매일같이 죽기 살기로 돈을 벌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가족의 생계가 해결되고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에 비정규직보다 수입이 월등히 낮고 복지 혜택도 있고 안정적인 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별도로 매월 상당한 금액의 고정된 수입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진다. 국가혁명당 대표 정책과 같이 한 가정에 부부 합산 300만원 정도가 고정 수입으로 주어지면 기본 생활은 보장되므로 주 5일을 꼬박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계추처럼 직장과 집을 오가며 일해야 하는 정규직이 더는 매력적일 수 없다. 오히려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자유로운 파트타임을 선호할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과 잘 맞기 때문이다. 생활만 보장된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놀고 싶을 때 놀면서 사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삶이다.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과 파트타임을 늘리는 정책은 국민이 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일자리 확충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기본적 고정 수입의 든든한 지원 아래 일주일에 4일 정도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면 국민 모두는 각자 개성을 발휘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비정규직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 행복한 일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2019년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숫자는 750만 명에 이르고 평균 임금은 비정규직이 172만원, 정규직은 316만원이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750만 명의 월급을 거의 2배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기업들을 보고 죽으란 말이나 다름없다.
최근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는 바람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용을 축소해 실업자가 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만으로도 기업이 커진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바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꺼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기업이 인건비 때문에 고용을 줄이면 결국 실업자가 늘어나므로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 경제에 비상이 걸리는 것이다. 기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산업의 경우 수주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할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그 많은 근로자가 모두 정규직이라면 기업 입장으로서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 파트타임을 늘리면 기업의 고용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부인난도 그다지 생기지 않는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파트타임 늘리기 정책이 개인에게는 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두 가지 선물을 선사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부인난을 해소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선물을 안겨준다. 통일에 대한 이기적이지 않은 접근, 해체되어야 할 통일부.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우리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므로 하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통일의 당위성을 가지고 남북 통일을 염원해 왔다. 6.25 전쟁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공격해 적화시키려고 했던 북한의 남한 흡수 시도였으며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도 북한을 흡수하는 북진 통일을 꿈꾸었다. 이러한 흡수 통일 기조는 정권이 바뀌면서 변하기도 하였으나 그 밑바닥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우리가 통일부를 두고 있는 것이 그러한 방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느 교수의 책을 인용해 통일은 대박이란 말을 하여 한간에 회자된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통일에 대한 이러한 시각과 행동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에 각기 다른 체제의 정부가 수립된 지 이미 70년이 지나 남북 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이질화되었다. 더욱이 1991년 9월 18일 남북한이 각기 별개의 의석을 가진 회원국으로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별개의 국가로서 공식 인정을 받았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는 여전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 영토 역시 우리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이미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당시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 헌법에 그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모순이므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남한과 북한을 통일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통일부를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부를 둔 것 자체가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로 비칠 수 있기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북한이 체제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2018년과 2019년에 있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비핵화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가장 먼저 보장받으려 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북한 체제를 위협한다고 저런 말을 하는가라고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 그리고 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 남한이 위협적인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남한이 통일부라는 조직을 두고 통일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북한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유엔에서 북한을 엄연한 하나의 국가로 인정했고 북한에 지도자가 있어
나라를 이끌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가 통일부를 두고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통일을 추진하려는 것은 국가 간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통일부는 빨리 없애는 것이 북한을 덜 자극함으로써 오히려 안보에 도움이 된다. 남북 통일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 그렇다고 나는 통일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였던 민족과 국가가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다시 통합할 수 있다면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남북한 간 이산가족들이 생이별을 한 채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통일은 시급한 과제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남북한의 경제 규모 격차가 50대 1 정도로 북한의 GDP는 남한 GDP의 2%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독일의 서독과 동독은 당시 경제 격차가 3대 1이었다. 그런데 동서독 통일 후 독일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치르고 있다. 어떤 이는 통일이 되면 북한의 엄청난 지하 자금과 남한의 고도 산업 기술로 남북한이 단기간 내에 크게 일어나 통일 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의 통일이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통일의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특정 기업과 사람들에게 집중될 것이 뻔하다. 그리고 남한의 쫄부들이 북한에 들어가 어떤 일을 할지 상상해보라. 북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우리의 1960년대 수준이다. 북한 지역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느라 우리는 엄청난 돈,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생활 수준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남한 내에서의 빈부격차만으로도 상황이 심각한데 최빈국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 국민이 섞여보라. 그 엄청난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주의 국가처럼 모든 것을 국유화해서 똑같이 나눠줄 것인가?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해 사회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사실 우리는 남한 내의 지역 통합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해묵은 지역 감정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내가 제시했듯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합쳐서 전경도,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를 합쳐서 경전도로 명명하여 동서로 지역을 묶으면 자연히 해소될 문제이지만 여하튼 아직도 우리는 우리 내부의 통일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처지에 너무나 이질적이고 격차가 큰 남북을 통일한다는 것은 대박이 아니라 무모한 도박과 같다. 통일은 결코 아름다운 꿈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이다. 통일을 준비할 필요는 있다. 그것은 북한의 경제가 성장하도록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통일의 또 다른 걸림돌은 문화적 이질화의 문제이다. 70여 년이라는 시간은 남북한의 문화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다. 언어와 종교, 역사관, 국가 지도자에 대한 태도, 사고방식, 생활방식 등 문화적 이질화는 통일 이후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상당한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논하기 전에 문화적 이질화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적 이질화를 극복해 나가려면 꾸준한 민간 교류가 필요하다. 민간 교류는 경제적, 학술적, 종교적, 문화적 교류를 모두 포함한다. 이산가족 문제도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적십자사나 종교단체 등이 전면에 나서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가운 머리로 접근해야 하는 통일 문제. 남북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나 1국가 2체제나 고려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평화협정은 믿을 게 못 된다. 베트남 전쟁을 끝내기 위해 1973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남베트남, 북베트남의 대표가 모여 평화회담을 열고 전투를 중단하기로 하는 파리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결과는 베트남의 공산화였다. 1국가 2체제나 고려 연방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1국가 2체제나 고려 연방제가 되면 이미 남북한은 하나의 나라이므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도 국제사회가 개입할 명분이 없다. 내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한이 바라는 것일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도 미국의 군사적 보호로부터 남한을 분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북한은 아직 자신들의 체제를 버리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북한의 군중을 동원한 각종 대회 모습이나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진이 길바닥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사상 무장이 얼마나 철저한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어떤가? 당위성이나 민족 감정으로만 통일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북한 문제는 냉철한 머리로 접근해야 한다. 냉철한 머리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통일 문제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오늘도 허경영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빚는 행복하고 뜻깊은 날 되시고요. 요즘 우리 하늘궁에서 백선우 실장님이 레벨을 엄청 많이 주고 계십니다. 틈틈이 하늘궁 오늘의 신인님 블로스 영성TV 유튜브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레벨이 높아야 이 어려움을 다 타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